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려준의 니들의 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입니다. 오늘은 타투썰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저는 공황장애와 과호흡증후군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던 병이죠. 뭐 공황장애, 뭐 연예인들 공황장애 걸린다, 뭐 이런저런 병들이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어떻게 걸렸는지, 그리고 공황장애가 오면 어떤 증상이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공황장애가 처음 온 게 한 9년 전쯤인데, 9년 전쯤에는 우리나라에 공황장애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공황장애가 TV 방송 이런 데도 잘 안 나왔었고, 그거에조차 개념조차 없었던 거죠. 공황장애가 뭔지.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제가 정확히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공황장애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발생했으니까요. 제가 20살 중반에 해외 호텔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지. 영어도 할 줄도 모르고, 무슨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딱 4개였어. Yes, no, thank you, sorry. 진짜 단순했죠. 아무 생각도 없이 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은 호텔이었는데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완전 바보 멍청이가 그냥 호텔에 영어도 못하는 애가 간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F&B라고 해가지고 선셋 바베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베큐 코너에 있었는데, 바베큐 코너 같은 경우는 손님이랑 바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언어가 안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내가 갔던 거야. 이게 뭐 답이 없죠. 근데 그때는 뭐 젊음이의 패기, 뭐 젊으면 다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영어는 다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나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날 너무 바빴어요. 엄청나게 바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는데, 우리가 퇴근할 때 저희 숙소까지가 거리가 있어가지고 셔틀버스 같은 게 운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셔틀버스는 아니고 한 뭐 8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약간 그런 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저리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무릎을 오래 굽히고 있거나 뭐 베개에 이렇게 팔이 눌려 있으면 갑자기 저린 쥐가 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양 손에 갑자기 저린 느낌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손이 처음에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쥐가 나면서 온몸에 마비가 오면서 손이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근데 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까지, 그리고 기도까지 이렇게 온몸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때의 공포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은 물에 빠졌을 때의 느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물에 딱 빠지면 숨도 쉴 수 없고 온몸이 막 죽을 것 같고, 막 지금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 느낌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빠진 느낌이랑. 그런데도 진짜 내가 그때 웃겼던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영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 죽어가면서 Help me, Help me, Help me 막 이렇게 외쳤어요.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외국인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온몸이 막 마비가 되고 막 갑자기 막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차를 멈춰가지고 거기 있던 8명이 다 내려가지고 나를 아스팔트 위에다 눕혀놓고 막 주물르기 시작했어요. 얘가 왜냐면 손이 막 이런 게 다 막 오징어처럼 꼬이니까 막 억지로 피고 막 살려 막, 그래서 막 간신히 그렇게 해가지고 30분 동안 주물르고 주물르니까 조금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되고 그래서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어. 근데 완전 죽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내가 막, 와, 다 이렇게 다 죽는구나, 죽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이게 체한 건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마비가 오거나 숨이 헐떡거리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 뭐 급체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에 내가 급체한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막 무섭잖아요. 공포스럽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나니까 그 느낌이 다시 올까 봐, 그런 상황이 다시 올까 봐. 그래서 야,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괜찮다고 느꼈던 게, 아, 내가 체하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좀 진정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그때 그 죽을 법한 그 느낌이 막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거죠. 왜냐면 너무 그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됐었냐면, 영어도 못하는 애가 해외에 나가 혼자 있고 일도 엄청나게 힘들었으니까 알게 모르게 나는 거기서 견뎌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내 몸 자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이상이 오고 공황장애가 왔었겠죠. 그렇게 해외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그때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 걱정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런 병 증세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걱정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걱정 고민보다는 공포감이었겠죠, 저한테 느끼기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게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과호흡증후군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 느낌이 또 온 거예요. 그 공황장애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느낌이 딱 와요. 아, 갑자기 죽을 것 같고, 내가 걷기만 해도 죽을 것 같고, 옆에 있는 포크가 날 찔러서 죽을 것 같고, 뭐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 갑자기 와요. 그러더니 죽을 것 같다, 야 나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하더니 또 그 마비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혼자 있었었는데 막 내가 손을 발발발 떨면서 119에 내가 119에 신고를 하고 쓰러졌어요. 주소를 말하고 쓰러졌어. 쓰러지니까 내가 막 죽을 것 같을 때 헐떡헐떡거릴 때 119가 와가지고 119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죠. 근데 진짜 웃긴 게 과호흡증후군이나 근데 진짜 웃긴 게 공황장애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링거 맞고 끝나는 거야. 포도당 맞고 끝나고. 왜냐면 이거는 정신계 쪽 질환이기 때문에 뭐 진정제 약간 이런 거 말고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아, 내가 가진 병이 공황장애가 있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공황장애가 왔을 때 호흡 조절을 못하게 되면은 과호흡증후군이라는 게 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절하고 마비 오고 쓰러진 거는 공황장애라는 느낌보다는 과호흡증후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방받았던 약이 이겁니다, 이거. 자낙스. 이게 그 신경안정제거든요. 신경안정제여가지고 공황장애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갖고 다녀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어딜 먼 길이나 이런 데 갈 때 막 가질 못해요. 이 약 자체가 없으면 신경이 뭔가 곤두서 있고 이 약이 없으면은 불안 초조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과호흡증후군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나도 응급처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응급처치 방법이 뭐였냐면은 손을 양손을 모아서 입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입에다 딱 대고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만. 입으로 뱉고 코로 숨을 쉬어. 왜냐면 과호흡증후군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산소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산소가 과하게 들어가면 그게 독이 돼요. 독이 돼가지고 몸에 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호흡증후군이 오면은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마셔야 돼. 그래서 체내에 있는 산소를 빨리 빼줘야 돼. 그래서 숨을 못 쉬게 이거를 막은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증세가 호전돼요. 그거 해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2차로 쓰는 방법이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 같은 거를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산소 호흡기 하는 것처럼 비닐봉지로 입에다 탁 대고 이산화탄소만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만 몸으로 계속 들어가면 약간 몽롱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산소가 결핍되는 거니까. 근데 내 몸에서는 그게 정상이 되고 있는 거지. 산소가 과하게 들어왔다가 산소가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과호흡증후군하고 그리고 공황장애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병원에 매일 가도 의사 선생님도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치료 방법이 없대요. 뭐 치료 방법이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뭐 약을 뭐 줄일 수도 없고 이게 왜 치료 방법이 없을 수밖에 없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내가 이걸 땀을 내고 싶다고 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뭐 긴장되거나 뭐 하거나 자연스럽게 땀이 나잖아요. 이 공황장애 자체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와. 갑자기 와서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 약이 우리 몸에 퍼지려면은 최소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약이 들어가서 위액에서 녹고 막 이러려면.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신경계 쪽 병이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을 때 막 드라마 보면은 막 가슴 부여잡고 갑자기 약을 하나를 딱 먹자마자 하면서 갑자기 나아지잖아요. 이런 것도 똑같아. 왜냐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공황장애 막 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약을 먹자마자 1초 만에 괜찮아져.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서 괜찮아진다기보다는 이 약을 먹었다는 거에 그는 안도감. 아,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좋아져요. 이게 진짜 웃기죠? 제가 오늘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지금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 같아요. 요즘에 면역체계 질환이 되게 많아요. 면역체계 질환의 대표적인 게 백혈병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세분화되면 모든 병들이 되게 많아요. 면역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뭐 가장 또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원형탈모도 면역체계 질환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거의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같이 이런 병 걸리면 진짜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흔히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뭐 공황장애 때문에 뭐 힘들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병이나 이런 더러운 거 안 겪으시려면은 되도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아름다운 마음으로 좀 삶을 좀 여유롭게 즐기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병 걸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